예, 안녕하십니까. IoT 기반 빗물 조류조 조류수의 농업용수 활용에 대해서 발표할 우수한의 방송입니다. 먼저 빗물 활용의 극대화라는 주제를 처음에 받았을 때, 그거를 제가 이제 빗물 조류조를 만들면서 그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빗물을 우리나라가 쓰는데 가장 단점이 뭐냐면은 그걸 소독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 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조경수나 잡수로 쓴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찾았던 게 이제 농업 분야였습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발표는 개요, 조류조 시제품 구축 및 성과, 제품의 모듈화,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홍수 위험이 굉장히 높은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 역시 많이 위험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진짜 불과 2015년에서 17년 사이에 비가 너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뭐 도수로 사업을 해서 뭐 서해안 쪽으로 해서 물을 다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때 심각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상기후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비가 안 올 때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다 좀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좀 집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부분이 이제 농업이고, 농업을 이제 체계화시켜서 이제 그 빗물을 사용하는 부분을 써야 되는 게 현재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이제 사업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금 빗물 조류조를 사용할 때 가장 효율적인 거는 이제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게 노지에서 진행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빗물을 이제 수막 재배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 지중으로 해서 관을 심어가지고 물을 주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물 적은 양으로도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닐하우스 전체를 갖다가 비닐하우스 전체를 물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농가의 지붕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지금 시스템을 세분화하게 되면은 지붕에서 물을 받아서 바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처리만 하게 되면 깨끗한 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RTU를 적용시켜서 이제 통신 시스템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요 기본은 이제 토양 수분 센서를 장착해서 예를 들면 고추 같은 경우는 30%의 수분값이 있으면 가장 잘 자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 수분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자동으로 물이 공급되는, 단 이제 뭐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 타이머를 장착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금 충북에다 설치해둔 사례인데, 그러니까 완전 외지에 있는 농가에다가 설치를 해서 지붕에서 나오는 빗물을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시공 보는 것처럼 이제 무슨 콘크리트 매설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져와서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게 뭐냐면은 조류조의 설계 근거였습니다. 지금 조류조를 농가에 적용하려면 뭐 지금 건물에 관해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농가에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은 막연히 뭐 예산에 맞출 수도 없고 설계 근거를 마련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훈기상청, 아까 했던 게 충북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보훈기상청에 44년도에 데이터를 다 받아서 이제 그걸 근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에어 모멘트 폼과 GEV 분포를 선정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데이터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누가 가구량과 GEV 분포를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데이터를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농가에서 물을 가장 많이 쓰는 시기도 하고 실제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베드에서 옥수수를 실제로 재배를 하면서 확인하였는데 5월, 6월, 7월, 8월 때 보면은 5월 달에 19.4톤, 6월 달에 73.6톤의 부족분을
그러니까 사용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실제로는 비양과 통계를 내봤더니 50년 분기로 해서 약 9.4톤의 그 6월 달에 모자란 부분이 제일 크게 나타나고 100년 빈도는 21.2톤의 부정량이 나옵니다. 근데 그 100년 빈도 너무 넓게 가기 때문에 그 50년 빈도로 하고 그다음에 여유구를 두기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수 견적을 산정해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부정량을 10톤으로 가정을 하고 거기다가 30% 여유 둬서 13톤의 조리조를 설치해서 실제로 이게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1년 동안 실제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그 생물이 이제 그 식물이 자랄 때 처음 그 형성 시기 하는 시기에 이제 4월, 5월, 6월만 잘 보존해 주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지중으로 해가지고 물을 꾸준히 넣은 결과 농작물도 한 40% 이상의 그 성장 그 수확량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외지에 있는 농가를 이제 그 일반 그 도시인들도 이제 그 주말 농장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보신 바 같이 그 저리조에 그 물의 양과 그다음에 토양 수분 센서 값을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여기서 좀 여유 있게 하려면은 CCTV를 작성하면 되긴 하겠지만 그 농가에서 사용하는 그 비용이 너무 많으면 이제 원래 수익 구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점을 뒀던 거는 수분 계측도의 정확성, 그러니까 그 계측도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물이 오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적용시켰고요. 부유물질 처리 효율, 부유물질 농도, 그다음에 부유물 자동 공급 기능의 구동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즘 스마트팜이라 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많이 나와 있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농가의 그 한 60%가 이제 소작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실 때 가장 저렴하면서 실제 농가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느라고 이제 한국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충북대 연구과제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실제로 이제 성과를 다 내서 진행을 했고 수질을 좀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은 그 부유물하고 같이 들어오는 물을 간단하게 필터링만 하더라도 이렇게 물이 깨끗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물을 간단한 그 부유물로 처리하게 된다면은 깨끗한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거를 지금 3년째 지금 테스트를 계속해서 지금 수질이 변하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유물은 처리율은 한 96%까지 해서 목표를 달성하였고 그 다음에 농도는 1리터당 1mg 이하로 다운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공급 여부까지 했는데 여기서 수질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거에서는 왜 안 했냐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농작물 쓰는 거지 실제로 손이나 이제 그렇게 쓰는 그 사람이 접촉하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시켜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이번에도 이제 마이사 운수사에도 이제 설치를 하면서 이게 진행을 했는데 간단하면서도 시공이 빨라가지고 그 물이 부족한 독립된 가옥에서 많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초기 그 비닐하우스 위에 노지에다 지금 설치를 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작물들이 나올 때 보면은 이번에 그 매실 때문에 알았는데 그 매실이 발생할 때 그 물이 부족하면 황매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했을 때도 그 적정한 물을 꾸준히 주니까 그 주변에 가뭄이 되게 심할 때도 좀 깨끗이 잘 나온 그 결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제가 이제 그때 받아본 문자 중에 건데 그때 이제 그 주변에 제가 다 이렇게 그 못 얘기도 못할 정도로 물이 없었다 할 때 저희는 그 물을 잘 쓰는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꾸준히 이제 절같이 이제 위에 산지에 있는 데다가 설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때 그 아로니아인가 거기서 이제 또 재배를 하는 그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거 갖다 이제 충북 농업기술원에 그 연구과제가 끝나고 이제 교육 자재로 이제 설치를 하여서 좀 실제로 이제 했는데 여기서 지금은 바나나하고 그
그 열대 작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작동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빗물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어제 그 창문에 갔더니 건조해가지고 좀 목이 좀 가라졌습니다. 저 빗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게 사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수돗물이 1톤에 500원이 채 안 하기 때문에 그 타산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는 걸 되게 꺼려하시는데 이 농가에 설치하고 보니까 그 가뭄에 있는 물 1톤은 500원이 아니라 5만 원 이상 효과를 내는 거를 좀 많이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농어촌공사 이거 다음 주에도 이제 농어촌 가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농어촌공사 본사에 가서 저희 그 성과를 저번에도 이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대단히 저수지나 그런 걸 설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내용은 좀 적은데 말 그대로 빗물을 사용하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시연하는 데는 좀 많이 걸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